루닛이 AI에 기반한 암 진단과 치료 솔루션을 완성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즉 미국의 가던텔스와 루닛이 협약을 해서 만든 첫 번째 제품을 내놨는데 그 제품은 루니스코프를 탑재한 가던텔스의 신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신제품인 루니스코프 PD-L1 기반의 가던텔스 제품을 사용하면 대상 환자의 PD-L1 검출률이 20% 이상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잘 모르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암 치료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잠재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루닛의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듬더듬 공부한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이 치료 솔루션의 파급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 분야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부분이 틀릴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역체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역계에는 선천성 면역계와 후천성 면역계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고름이 생기면서 치유되는 것은 선천성 면역계의 한 예입니다. 대개는 선천성 면역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후천성 면역계가 나서게 됩니다. 후천성 면역계에는 B세포와 T세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발견된 것은 B세포입니다. B세포 표면의 항체들은 초당 2000개 수준으로 병균에 날아가 들러붙어 버립니다. 항체는 Y자 모양의 끈끈한 분자입니다. 항체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의 표면에 달라붙어 완전히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병균은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병균에 결합한 항체는 주변을 돌아다니는 대식세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대식세포가 다가와서 항체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병균을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다. 새로운 질병이 생긴 후 약 일주일간에 걸쳐 이런 방어작용이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면서 똑같은 위험이 다시 나타나면 즉시 행동을 개시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면역입니다. B세포는 힘이 세지만 항상 모든 침입자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압도적인 힘을 지닌 병균들이 침입해 B세포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우리 몸속의 세포들을 감염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일단 우리 몸 세포 속에 숨어버리면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방어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감염된 세포는 숙주가 되어 더 많은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감염된 세포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T세포가 나섭니다. 병든 세포를 죽이는 것은 모두 T세포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T세포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암은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아닙니다. 그러면 T세포가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T세포는 암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암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PD-L1과 관계가 있습니다. T세포는 흉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병균으로 잘못 인식하는 T세포도 있습니다. 이런 T세포는 흉선을 떠나는 순간 곧바로 자기 몸을 공격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T세포가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T세포들은 스스로 자폭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T세포의 이런 자기 파괴 신호를 프로그램드 데스, 즉 프로그램된 죽음이라고 했고 줄여서 P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PD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PD 리간드라고 했고 줄여서 PDL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때는 프로그램된 죽음, 즉 PD는 기능을 하지 않는 잠긴 자물쇠인데 PDL이 이것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DL이 작용을 하면 T세포는 자기 파괴 기능을 활성화해서 스스로 자폭을 합니다. 그런데 훗날 특정 암세포에서 매우 활발하게 반응하는 분자가 발견되었는데 과학자가 이것에 PDL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분자가 PD, 즉 프로그램된 죽음과 관계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PD를 발견한 사람을 존중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리간드, 즉 PD-L1이 결합하면
PD-1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세포의 살상 기능은 중지됩니다. 알기 쉽게 다시 말하자면 PD-1과 PD-L1의 상호작용은 T세포에는 일종의 공격 중지 신호로 작용합니다. 즉 적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질적인 세포라고 생각해서 T세포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발달 중인 태아였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PD-L1은 암세포에도 작용해서 T세포의 면역 반응을 중단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해서 PD-L1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미경을 보면 T세포는 암세포와의 전투 개시를 알리는 신호와 함께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암세포를 인지한 후 T세포가 분열을 거듭한 끝에 수십억 개에 이르는 강력한 T세포 군단을 만들어서 암세포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려는 순간이 되었지만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T세포들은 그냥 암세포 앞에 멈춰서 있을 뿐입니다. 암세포를 코앞에 두고도 공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PD-L1이 T세포의 공격을 중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PD-L1은 암세포를 우리 몸의 일부로 생각해서 공격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앞에서는 T세포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PD-L1의 기능을 정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PD-L1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을 환자의 몸에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PD-L1이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T세포는 원래의 명령대로 암세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사멸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면역 관문 억제제의 원리입니다. PD-1과 PD-L1의 상호작용이 면역 관문이니까 이것을 억제시키는 약이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세포가 T세포이고 하얀색이 암세포입니다. 혹시 CAR-T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인공적으로 훨씬 강화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신문기사로 돌아와서 루니스코프 PD-L1을 사용하면 PD-L1의 검출률이 20% 이상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루니스코프를 통해 검출된 PD-L1의 기능을 차단시켜버리면 그만큼 항암제의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항암제의 효과가 극적으로 증대되는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루닛의 상품은 암 진단을 도와주는 루닛 인사이트와 암 치료 솔루션인 루닛스코프가 있습니다. 향후 루닛의 성장 동력은 바로 암 치료 솔루션인 루닛스코프가 될 것입니다. 즉 루닛 인사이트보다는 루닛스코프가 회사의 성장에 훨씬 더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SK증권은 루닛스코프와 관련해서 첫째, 치료제가 모든 환자에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루니스코프를 통해 환자를 분류한 후 맞춤 치료를 하면 반응률이 더 올라간다고 쓰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보신 대로 루니스코프를 사용할 경우 반응률이 20%가 상승됩니다. 둘째, 루니스코프 관련하여 2024년 허가 획득 후 2025년부터 매출액 1,500억 원, 그리고 10년 후에는 조 단위 매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루닛은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래서 5년 후에는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니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